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미주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건전한 투자를 위한 방 만들어서 지금 건투방. 여러분들이 건투방만 들어오셔서 아주 좋은 얘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셔서 뭐 많은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 또 실질적으로 자기는 어떤 거를 어떻게 사서 어떤 실적을 올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아주 오, 좋네요. 저는 그거 뭐 크게 막 뭔가를 많이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소통이나 해보시라고 저는 방만 그냥 중간 연결고리만 해드린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의외로 아주 반응 좋습니다. 오, 많이 예, 들어오셨어요? 예. 많이들 들어오셔서 지금 대화 음. 나누시고 계시고 또 계속 관심 있으신 분들, 건전한 투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우리 카톡 오픈 채팅방 건투방에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 방에서 좀 얘기 나온 게 지난주에는 이제 어닝 시즌 이런 말 있죠? 들어보셨죠? 그 각 기업체마다 3, 4분기의 실적이 어땠나? 7월, 8월, 9월 실적은 10월에 발표하죠. 예, 그래서 지난주가 그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뭐 대부분 다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큰 기업 같은 경우 뭐 마이크로소프트 24% 점프, 구글 68% 서지, 뭐 다 올랐다는 얘기인데 단어가 다 다르죠. 점프, 서지, 로즈, 라이즈의 과거형 로즈, 소어, 솟아올랐다, 막 다 이래요. 하여튼 뭐 그 팬데믹 때문에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 뭐 엄청나게 그 수익이 많이 증가했어요. 오, AMD 같은 경우 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는 물론 컴퓨터나 각종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도 올렸지만 이 팬데믹 때문에 게임들을 많이 했잖아요. 게임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수요가 펄쩍 뛰면서 이 AMD의 매출이 사상 최고 43억 불. 3분기 한 분기에 올린 매출로는 사상 최고랍니다. AMD. 오, 이런 식으로 막 다 올랐어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순수익이 17%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92억 불. 트위터도 내부에 그 송사가 걸려 있어서 좀 거기에 변호사비 같은 거 지출하긴 했지만 그래도 총 매출이 37%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애플사의 iOS 있죠? 아이폰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뭐 안드로이드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듯이 아이폰에는 iOS가 있지 않습니까? 이 iOS 14에서 1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고객들의 정보를 추적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오, 그전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바로 아이폰 사용자들의 이거 뭐 좋아요를 누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뭐 자전거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무슨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 막 다 정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광고하고 뭐 광고. 이러지 네.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로 맞아요. 엄청난 돈을 버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뭐 스냅이라는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근데 지금 그 애플사에서 고객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걸 딱 하니까 지금 큰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위슬블로어라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근무했던 어떤 여성이 내부 고발을 고발했잖아요. 했죠. 네. 페이스북이 뭐 겉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돈 버는 위주로만 하지 뭐 도덕이니 무슨 뭐 국가의 안전이니 뭐 개인 인권이니 사적인 정보니 이런 거 뭐 신경 안 쓴다 말로만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내부 고발을 해서 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터지기 전까지 그 실적이 좋은데 과연 이거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들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뭐 한편으로는 야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그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또 도이치뱅크 있죠? 도이치뱅크. 뭐 여기도 내부 구조로 돈을 많이 썼는데 그래도 순이익이 6%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금융인데. GM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실적 무지하게 좋아요. 3, 4분기. 하여튼 큰 기업들은 3, 4분기에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이 주 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노스캐롤라이나도 지금 뭐 아주 날라르릅니다. 액면으로. 왜요? 9월달 실업률이 4.2%밖에 안 돼요. 쭉 떨어졌어요 지금. 오. 뭐 실업률이 4.2%면 완전 고용까지는 아니지만 뭐 굉장히 작년에 뭐 좋네요. 12%, 14% 실업률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갖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엄청난 향상이죠 향상.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나 감소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확 줄어버린 거예요. 네. 반면에 건축 허가 건수, 이 팬데믹 때문에 막 건축 허가 이런 것이 막 늘어졌잖아요. 그 얘기 했죠. 네네. 왜냐하면 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뭐 주정부가 뭐 문 닫고 어디는 이러니까 허가가 안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는 정부가 일을 하면서 건축 허가 건수가 21%나 증가했어요. 뭐 이건 뭘 뜻하냐면 이제 막 건축도 하고 이러면서 고용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주 희망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물론 우리가 살갗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발표된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좋네요. 네,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쭉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저기 사우스캐롤라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또 이 소매업 하시는 분들의 딜레마가 또 들려옵니다. 현재. 일손 부족 여전해요. 지금 지지난주에 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Great Resignation. 뭐 게르만족의 대이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대사직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면 Big Quit 이래요. 영어로. 다들 그만두는 거야. 일자리를 막 다들. 이거 안 해. 나 못하겠어.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실업수당 지급이 끝나면 9월 초에 끝나면 다들 일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뭐 돌아오지 않고 떠나는 사람만 더 많아요. 그래서 뭐 400만 명이 뭐 일자리를 떠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여튼 일손 부족 현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공급 차질 계속되고 있어요. 뭐 어떤 분 세탁소 하시는 분 말씀 들었는데 옷걸이 세탁소에 옷걸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옷걸이가 없답니다 지금. 어머. 이건 하나의 예예예. 그런데 부분 이렇게 물건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식당이라든가 자영업, 소매업 하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용 상승. 비용 상승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예를 들면 한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식당업 하시는 분인데 뭐 베이컨을 옛날에 한 푸대에 뭐 15불 하던 게 지금 70불로 뛰었답니다. 한 서너 달 사이에. 너무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막 식당이 이제 막 바쁘잖아요, 지금. 네. 막 바빠서 막 열심히 팔아. 좋아.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다음 주 팔 고기나 뭐 밀가루, 빵 사러 딱 가면 이 돈이 안 돼. 그걸 못 사. 너무 올라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네. 그렇다고 해서 식당이나 뭐 세탁소나 우리 소매업에서 갑자기 수익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막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용이 올랐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거든요. 현재.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는 가격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일손은 부족하고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사러 가다 보면 그게 없어지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몇 달째 안 팔리는 물건이 싹 팔렸어. 그래가지고 어휴 정말 좋네 하고서 그 물건을 다시 사려고 주문하면은 가격이 2배로 떼어 있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이건 심, 내가 돈을 번 건가 심각하다. 아니면 잃은 건가 이게 음, 헷갈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굉장히 어렵고 슬기로움이 요구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다고들 그러는데 그러면은 조금 나쁜 일자리는 더 나쁜 일자리에 있던 사람이 와서 채우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은 일손 부족 현상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뭐 2등급에 있던 일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1등급 자리로 가고 그럼 3등급 일을 하던 사람은 2등급으로 오고 이러면은 다 문제가 없어질 텐데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이론이고 하여튼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자, 시간당 최저임금 15불이 6개월 전만 해도 꿈이었다고 그랬어요. 제 패친 한 분이 그랬어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최저임금 15불을 성취하면 자기는 모든 것을 걸어서 지지하겠다. 이렇게 쓴 분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정부가 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뭐 최저임금 15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알아서 다 그거 이상으로 다 올려요. 지금. 이 촌구석에.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어떻게 이 하나님은 미스터리하게 일을 하신다고 역사하신다는 그 성경 말씀이 뭐 정부가 막 무슨 뭐 기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뭐 최저임금 15불 쟁취하기 위해서 막 무슨 정책을 내세우고 이런 게 아닌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다 풀려버렸잖아요. 와, 알아서 저절로 네, 됐네요. 그렇듯이 지금 음,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일하러 안 와요? 이제는 아이들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아, 주변처럼 그렇죠. 네.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막 애들을 떼어놓고 불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게다가 출산 같은 거 있죠. 출산휴가. 네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출산휴가 이틀간 받은 것 같은데 유급휴가 회사에서 음, 20년 전에.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좋은 회사들은 3일 주고 그런데요. 유급휴가 애 낳았을 때. 어머니 남자요? 같은 아니면 경우는 여자, 엄마, 남자 같은 아빠요? 경우 아빠가? 엄마는 한 달. 그렇죠. 어떤 회사들은 근데 주마다 또 이거를 법적으로 조금 더 2달로 주는 주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르답니다. 음, 보통은 그렇게 뭐 한 달 내지 이렇게 엄마가 애 낳고 쉬는데 그러고 나서 가려고 하다 보면은 애는 그 한 달 사이에 뭐 부쩍 컸나? 아직 갓난 그래도 애기죠. 예. 아직도 갓난 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일하러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또 맡길 수도 없잖아요. 맡기는데도 일손 부족하고 또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사실은 나가면 하나의 복지가 좀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성 인권도 잘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든가 빅 퀴트라든가 이 대사직 이 문제가 어쩌면 이런 거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이제는 회사나 정부나 주정부나 연방정부나 다 출산을 하면은 적어도 2달, 3달 확 줘야 돼요. 맞아요. 그건 네. 그래요. 지금 최저임금 15불 탁 지금 받듯이 탁 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남편도 외조를 하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 부부가 같이 애를 볼 수 있게 이 사회적으로 다 이게 인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 인류 사회는 노동 환경이 아무래도 한 단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의 역사적인 변화의 하나로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오늘 갑자기 밥 먹고 나서 들었습니다. 예, 좋네요. 전화위복의 그런 해가 네, 되면은, 지금 그렇죠? 약간 그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딜레마에 빠져 있긴 하지만 요 상황이 지나고 나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더 나빠지진 않겠죠, 절대. 예, 이 그레이트 데지그네이션은 누가 진두지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선봉에 서가지고 야 노동자들이요 다 그만두고 직장을 떠나라.
뭐 출산휴가 쟁취할 때까지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바짝 마치 누가 진중한 음.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결국엔 이게 역사의 진보의 한 어떤 그런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네.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네요. 그쵸? 그러니까요. 이 미스테리어스하게 참 진행이 되는 거죠. 하여튼 좋은 일이니까 미스터리 하든 아니면 뭐 과학적으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되기만 하면. 자, 끝으로 간단하게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어떤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신선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또 간단하게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이니 얼스 토이스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음. 레이첼 클래스라고 하는 엄마입니다. 애 엄마가 아이를 기르면서 장난감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장난감을 사주는데 이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은 그걸 갖고 놀다가 그냥 그 장난감 갖고 영원히 크는 게 아니라 훌쩍 커버리잖아요. 실증내잖아요. 서너 달 있으면. 네. 그럼 그 네네. 장난감 아직도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얘는 컸으니까 이제 그 나이에 맞는 좀 더 복잡한 그런 장난감으로 옮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럴 때마다 또 사줘야 돼? 그럼 물론 동생이 있으면 물려주지만 요새같이 뭐 하나나 둘 있고 이럴 때는 애가 6개월 때 쓰던 장난감, 6개월은 아직 장난감 안 쓰나? 아, 쓰는구나. 그 빠는 거나 뭐 딸랑딸랑 이런 거. 네네. 있겠죠. 뭐 2살 때 쓰던 거를 뭐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4살, 5살. 맞아요. 그럼 그때 되면 네. 또 사줘야 되는데 그럼 그전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것이 다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사실은. 음. 그러니까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분이 착안을 한 게 이거를 한 가정에서 그 아이가 다 갖고 놀았으면 다른 가정이 이제 또 어린아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필요로 하는. 거기로 보내면 되잖아. 그럼 이 장난감은 쓰레기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물려받아서 이렇게 재활용처럼 큰 할 수 아이가 있죠. 쓰다가 다른 집에 작은 아이가 쓰고 하면은 버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에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장난감은 교육용 장난감들이에요. 특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렌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지 말고 렌트를 해라. 그래서 29불씩 내면은 계속 한 달에 29불씩 내면은 자기가 아이들이 크면은 그에 맞는 장난감을 또 받는 거예요. 다른 집안. 너무 좋다. 예, 너무 그 회사는 좋네요. 그거를 운영만 해주는 겁니다. 그 아. 쇼핑비만 다 대주고 A 가정에서 B 가정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오. 이런 회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딴데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대요. 그 다른 경쟁 업체는. 레이첼 클래시 회장이 생각한 거는 근데 이 친환경을 생각하는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장난감을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러게요. 아까 보니까 나무 재질이던데요. 예. 그래야 플라스틱 제품처럼 아이들이 쓰다가 버리고 이것이 다 쓰레기장으로 환경오염. 예.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그런 취지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가 2020년 작년에 시작했어요. 어디서? 더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머. 했는데 웹사이트도 없었대요. 아주 간단한 웹사이트 하나 만들고 링크드인 거기에다가 올렸대요. 그냥. 그랬더니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300가정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가입할래. 29불씩 내고 나 할게.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총 들어온 수입이 150만 불. 네. 와, 대단하다. 네, 좋은 뜻으로 네, 너무 좋네요. 시작한 이런 기업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 또 소매업 하시는 분들 이런 어떤 성공 사례들 좋은 뜻으로 잘 해나가는 업체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내일은 보다 나은 노동 환경, 근무 조건, 인간다운 일터 요거를 꿈꾸면서 미래를 향해서 한번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먹살경제 249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